해주시겠습니다. 그래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 맡고 계신 박경상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전 박경석이라고 합니다. 저희 단체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.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인데요.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장애인 철폐연대라고 많이 아마 세상에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빠른 길은 장애인을 철폐시키는 게 빠른 방식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보다 그냥 뭐 시설이나 예를 들어 수용시설이나 집구석에 처박아 놓는 게 세상이 조금 덜 골치 아픈 사회가 되었던 거죠. 그만큼 장애인들의 삶이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비장애인의 중심으로 구축되고 그리고 설계되고 거기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삶이 굉장히 이 배제된 삶, 그리고 또 뭐 특별한 삶, 뭐 차라리 밖에 나오면 그냥 귀찮으니까 시설에 가서 또 정치인들이 가면 시설에 가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나경원 혹시 남은 분들이라서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시나요? 아, 뉴스는 있군요. 그래서 이 시설에 가서 목욕시켜주고 아름다운 사랑과 봉사를 하는 것들이 바로 굉장히 좋은 일인 줄 알고 하고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. 하지만 그 장애인은 얼마나 그 유력한 정치인의 표밭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몸을 언론에다가 다 비춰놓고 목욕하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이 현실, 참 거시기하죠. 안 거시기한다? 안 거시기하나요? 여기 계신 분 성인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라이트 다 켜놓고 언론에 놓고 제가 목욕시키면 좋나요? 안 좋죠? 저는 이 자리가 그런 기분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. 한쪽으로 서자니 장애인의 이동권을 좀 보장하지 않는 것 같고, 또 한쪽으로 서자니 환경운동의 가치를 또 무시하는 것 같고, 그래서 어디서 줄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어디서 줄 설지는 여러분들의 한번 발표를 보고 한번 제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제 자료집을 한 31페이지 먼저 보시면요. 장애인 이동권을 여기 보면 이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게 주요 이유인지 모르겠다. 아마 그 속에 양념처럼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설마 이 남원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그렇게 열정이 많아가지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에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한 이유는 아니겠죠? 과장님. 그것 때문에 이 축자사자 목숨의 가치를 들고 하시는 이유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냥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좀 도와주겠네라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한마디 했겠죠. 그래서 아마 그것도 좋은 거야.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시작하시는 가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장애인 이동권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이라는 낱말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. 이게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. 그전에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이동권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.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, 버스 좀 같이 이용하자고 하면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하라고 하고 2001년도에 서울에서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떨어져 죽고 나니까 그래서 막 싸우니까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법률이 제정되고 난 뒤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, 네이버 사진에 보면 2003년도에 신조어라고 해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. 참 재밌는 그죠. 장애인 이동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아저씨 이름이 이동권 아저씨예요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야기되기 시작했고,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나 국가에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점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 대중교통의 버스를 도입하라라는 것이 5개년 계획에서 2011년도까지 31.5%를 국가에서 계획서를 내놨습니다.
그리고 장애인들이 또 특별하게 탈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45.8%를 2011년도까지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요. 한번 봅시다. 여기 자료 보면요. 전주시 전라북도 한번 봅시다. 쭉 보면요. 여기 남원시가 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저기 43대 버스에 법정 대수 14대인데 0%를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에 조금 더 신경 쓰시지 왜 올라가지도 못하는 케이블카 뭐 이가지고 지리산에다 이렇게 열정을 보이시는지 정말 감동스러운데요. 요거부터 좀 신경 쓰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드리겠습니다.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까 뭐 이 여러 가지 지역 상권의 문제 이런 건 또 다른 제가 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리산 이까지 오는데 완전 중증장애인들이 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이 남원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.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면 고속버스 타기 힘듭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못합니다. KTX 조금 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좀 그시기 해가지고 요금도 비싸고 뭐 그리고 또 몇 차례 없고 해서 오기 힘들고요. 아무튼 거기 와서 또 이까지 갈 수 있는지 여기에서 또 남은 저까지 이동할 수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장애 이동권 보장의 이 전반적인 거 없이 그러면 장애인들은 또 그 상권에서 또 배제됐던 이런 역사들이 또 생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장할 건지 또 한번 또 묻고 싶고요. 또 하나는 아까 여기 계단 여기 오르는데 여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? 그렇죠? 안 그렇습니까? 여기 와야 될 권리 없습니까? 있습니다. 대답을 안 하시나요? 있습니다. 있으면 뭐 저쪽에 돈 많이 투자한 거 여기 조금 투자해서 엘리베이터도 좀 설치하고 계단도 좀 설치해 주시는 게 먼저 좀 고민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카 논쟁을 보면서 저희가 이 SSM이라는 영어로 이야기 죄송한데 슈퍼 마켓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네. 홈플러스 아시죠? 이게 동네 구멍까지 다 들어가 서울 다 동네에서 동네 구멍까지 다 죽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때도 그 논리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. 그 홈플러스가 좀 삐까뻔쩍합니다. 들어가면 굉장히 삐까뻔쩍하고 뭐 물건도 많고 그리고 또 장애인의 접근권을 아주 잘 해놨어요. 동네 구멍가게는 자본도 없고 하니까 요 계단도 많고 구멍도 좁고 이러니까 휠체어탄 장애인 접근이 힘들거든요.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가 그 동네 구멍가게를 잡아먹으려고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한다. 그러면서 또 이 장애인들한테 돈 몇 푼 줘가지고 거기 반대하니까 거기 또 반대 피켓 들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이 논쟁에 좀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어떤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생색내기로 이야기하기보다 정말 장애인의 이동권의 보장이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. 그런데 뭐 꼭 그걸로만 이야기하면 또 이 여기에 나온 차이가 좀 막 성토하는 분위기만 되는 거 아닐까. 그렇지 않고 저는 가치와 가치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. 장애인의 이동권의 문제,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권리의 문제, 그리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축된 이 접근권의 문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정부의 논리와 개발론자의 논리에서 그냥 자본의 논리에서 하나의 치장거리로 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환경운동이나 이런 쪽에서 장애 이동권이나 이 접근권의 문제도 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인권의 문제를 주로 다룰 때 가치 판단들에 따라서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문화재를 서울에 많은데요. 여기도 많겠지만 구경할 때 경복궁 구경하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. 접근하기 힘든데 여기 제 자료에 보면 여기 29페이지 자료에 보면 프랑스의 경우 베르사유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하고 독일에는 이제 서면에 장애인용 화장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장애인 시설들을 갖추고 가고 있는데요. 이런 이제 문화재를 보호한다라는 이 가치와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없습니다. 이게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고 그냥 문화가치니까 안 하면 말고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나
이 체계적인 실천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한국의 지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. 케이블카 문제도, 지리산의 케이블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 장애인 접근권과 분명히 충돌하고 있습니다. 왜 비장애인들은 다 구경하고 다 걸어서 가고 있는데 왜 장애인들은 왜 거기 못 가냐라고 이야기를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안 그런 말이다. 그렇죠? 네.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과연 이 단지 이제 정치적 이용이나 경제적 논리의 이용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, 그러면 이런 접근권의 보장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, 또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이런 환경을 훼손되지 않는 대안적 방식이 뭐가 있는지,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렇게 토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구체적인 것도 없지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접근들도 같이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나요? 제가 자꾸 위로만 해가지고. 그래서 그런 이제 이 가치의 충돌이 있을 때 장애인들이 특히 또 교통약자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인권의 문제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같이 고려하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개발론자 그리고 정부의 이 논리에 이제 이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환경운동 하시는 여러분들의 좀 갑자기 불편한 사람으로서 이 논쟁이 한 중간에 있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좀 진지한 접근들이 좀 토론되고 논의되고 이런 문제들이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산의 접근의 문제에서 지금에 나와 있는 방식도 케이블카가 좀 유일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, 이런 것들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점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좀 참여, 구체적인 참여들이 잘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는 속에서 서로의 인권들이 좀 보장되어졌으면 좋겠고요. 무엇보다도 환경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려하고 고민하고 우선적 가치들을 좀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고맙습니다.